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코로나19 2차 확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어요. 시젠 같은 경우 오늘 20% 넘는 급등이 나오고도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를 손절해야 되나 추매해야 되나 고민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전략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 코로나 계속 좀 어떻게 좀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좀 시끄러운 게 미국에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독차지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시장이 좀 약간 시끄러운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시젠을 비롯해서 오늘 좀 보자면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바이오니아 이 종목도 한 5%가량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1,000만 명을 좀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진단키트뿐만이 아니라 사실 마스크 관련주들도 이슈를 좀 끌고 있긴 한데 특히나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좀 더 많이 필요해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내도 2차 유행이 진행되는 모습이고 뭐 3차 대유행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돌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환자들이 또 진단키트와 더불어서 마스크가 아직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제 환자들이 늘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쉽게 꺾일 것이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볼게요.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인데, 자 우선 시젠 같은 경우 3월부터 주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현재 한 20% 정도까지 올랐다가 쫙쫙 밀리면서 상승 17%가량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간 좀 잠잠했습니다. 잠잠했어요. 별로 움직임 자체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5월 중순 가만히 있다, 6월 가만히 있다 갑자기 계단식 레벨업 현상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주목하셔야 될 점은 보시면요. 3월 말에 나왔던 고점 14만 원 라인 또 맞춰서 그다음 5월 중순에 나왔던 고점 14만 원 부근이고요. 오늘 현재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현재 보이는 고점 라인 자체가 역시나 또 14만 원 라인입니다. 두 번 우선은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엔 안 나오고 올라갈 거다?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근데 거래량 자체가 사실 그 전에 터졌던 물량보다 적긴 합니다. 그러면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즌 같은 경우 비중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거나 더 가는 거 아니냐? 만약에 올라간다면 신고가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신 분들, 만약에 SK바이오팜이 다음 주에 주가가 밀리게 되면,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들 덩달아 약간의 조정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은 팔아가지고 다른 걸 살까요? 알 수가 없죠. 다만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 현재 바이오 시장을 약간 좀 이끌고 있는 흐름을 좀 단독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 상한가 풀리는 모습 나오자마자 네, 바이오주들이 약간 맥이 없는 모습을 덩달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이 지금 절반 이상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급등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젠은 오늘 제가 너무 급등이 나서 말씀드리지만 차익 실현 분명히 하시고 만약에 난 그래도 가져갈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부탁드리지만 한 30% 정도는 그래도 수익 실현하셔서 다음 종목을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보는 건 진단키트도 좋지만 이젠 이런 것 같아요. 예방 관련 종목들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뭐 예를 들자면 마스크가 될 수도 있고 뭐 손 세정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에탄올 관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매출 포인트가 더 긍정적이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오히려는 지금부터는,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거예요. 예방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멈추지가 않아요. 계속 지속되면서 예방 차원의 제품들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시즌에 대해서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지금 뭐 재상승 구간이다, 끝물이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네네. 있는데 어제는 또 특히 종일 SK바이오팜 이야기로 뜨거웠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시 좀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현재 그 SK바이오팜뿐만이 아니라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고 많은 판단들이 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간의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을 좀 설명드리자면 저는 이제 요 근래 들어서 대세 상승장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코스피 3,000, 4,000 포인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환율이 좀 밀리지만 저는 달러 인덱스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에 맞춰서 관련 뭐 제조업이나 바이오주나 덩달아 조금은 어느 정도 국내 특히 아시아 쪽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래요. 제약 바이오주의 국내 증시 주도할까? 이게 현재 사실 그 옛날 몇 년 전에 이뤘던 붐 이후에 새로운 코로나로 붐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SK 바이오팜을 통해서 한 번 더 큰 붐이 날 수 있었는데 약간 불안하긴 하실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너무 많이 올라서 더 따라가기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 저평가된 바이오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시장에서 많이 돌았던 종목이라면 대한약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종목들이 많은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바이오와 제조업의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서로 합쳐진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어떨까 그런 업을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플러스 제조업을 같이 영위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진단키트 종목도 같이 볼 수가 있겠고 또 예를 들자면 손 세정제 만드는 업체나 마스크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업종들 종목들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에 있어서는 바이오주들이 많이 비싸서 따라 들어가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시장의 주도주로서 성장을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다면 바이오 플러스 제조업을 같이 백신만 개발한 회사를 무조건 볼 게 아니라 제조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회사나 꼭 바이오와 제조업이 합쳐진 일을 하고 있는 회사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요. 그런 종목들이 2분기의 실적 이런 장세에서 시장을 이끌 것이고 그다음 3분기, 4분기 올해 시장도 이끌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제약바이오주 이야기 해주셨고 이번엔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화요일에 갑자기 중국 한한령 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엔터주 비롯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 굉장히 네. 들썩였잖아요. 급등이 나왔다가 또 반락을 하기도 했는데 중국 소비주를 지금 사도 될까요? 저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제 종목에 대한 편차는 좀 있어요. 어느 종목을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오르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저께인가 이번 주 초에 한한령 해제 뉴스 나왔습니다. 뭐 관련 뉴스 인해서 완전 모든 종목들 그러니까 화장품주 급등 나오고요. 엔터주 급등 나오고요. 뭐 여행주들도 단기 좀 반등이 나오긴 하고 뭐 호텔이나 면세점 그냥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을 이끌었습니다. 첫날 그랬고 다음 날은 하락을 했지만 어제 상승 주고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엔터주 쪽에서는 뭐 SM이나 YG나 JYP 쪽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한령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뭐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 좋은 모습. 근데 화장품주들은 반짝 오르고 조정이 나와서 여타 좀 엔터주들 대비해서 조금은 재미없는 모습들이긴 하지만 우선 현재로서는 이런 고민을 해봐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외인들이나 한한령 관련 국내 이제 뭐 엔터, 화장품 다 이런 종목들의 업황들을 그간은 너무 안 좋게 봤단 말이죠. 근데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슈가 터지고 연말 올해 안으로 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와 맞춰본다면 지금부터의 시점 자체, 포지션 자체를 매도 포지션으로 강하게 두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상승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밑으로 떨어지기는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포커스는 이 관련 업종들을 이런 움직임이에요. 천천히 움직이거나 보합권을 유지하거나 상승을 하거나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시장에서 이런 모습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럼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냐? 당연히 시장의 대표주들을 담아야 될 텐데 SN 같은 경우나 JYP 엔터 같은 경우가 좀 많은 이슈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고 특히나 SN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던 121선 돌파를 오늘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YG 마찬가지고 JYP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 게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사실 정말 힘든 모습이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완전 바닥에 완전 눌려서 그냥
게시판만 가보면은 나 죽겠어요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그런 이제 종목이었는데 사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네, 더 이상 사실 기관들이나 외인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이상 아래로 던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만약에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겠다. 언제 뉴스에서 터져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기관이든 외인이든 이 관련주들을 매수해서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계속 꾸준하게 먹는 모습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이 관련주들을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지만 조정이 나온다면 조금씩 매수 들어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길지 않아요. 뭐 연말 안으로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고 하니 관련 이슈로 큰 붐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매수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은 종목 천천히 보시면서 조정 때 매수 대응하시는 게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뭐 대세는 언택트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 흐름 좋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 많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강한 상승 탄력을 한 번 더 받을 거라고 네. 보시나요? 이 종목들은 사실 앞으로의 시장에서 계속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에요. 네이버나 카카오 마찬가지고 카카오의 행보 굉장히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되면서 카카오를 만들어서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만들어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다음을 먹고 그 다음에 최근에 눈에 좀 몇 년 전의 일인데 로엔이라는 회사를 먹었잖아요. 멜론이라는 음악 서비스를 하는 곳이죠. 다 카카오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네이버 쇼핑, 네이버 페이를 통한 회사의 성장성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죠. 계속 커가는 거예요. 카카오도 뭐합니까? 카카오 뱅크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로 모바일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시장의 쇼핑 문화를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쉽사리 꺾일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과연 많은 곳에서 쇼핑을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내년 중반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중반은 넘어가야 마스크에 대한 인식을 하겠지만은 쇼핑은 그래도 마음 편하게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잘 개발이 돼서 누구나 맞을 수 있게 되면서 당연히 편해지는 시점 자체가 내년 중반으로 보거든요. 그때까지는 이 관련주들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언택트 굉장히 많습니다. 엮으면 다 언택트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대표주들을 말씀드리자면 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우상승하는. 그리고 또 하나 카카오는 또 언택트 맞춤 뭐 클라우드 시장을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계속적인 조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계속 영위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세대는 언택트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시대가 될 거고요. 그냥 바이오에서도 제조업 섞여 있는 그런 또 업종들도 시장 깔고 가는. 그러니까 사람들 몸에 스스로 그냥 배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문화가 돼버린 그런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은 계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점은 종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 것이냐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 어제도 많이 급등해주고 오늘도 상당히 대형주지만 많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자체가 정말 아름다울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조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정은 있지만 계속적인 우상승은 변함이 없어요. 매매 대응을 하실 때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수익 실현, 차익 실현, 수익 내시는 게 좋아요. 수익을 내신 이후에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들어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난 너무 바빠서 좀 대응하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는 그냥 느긋하게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코로나 같은 시장의 심각한 문제, 그렇죠? 뭐 아주 뭐 미중 무역 전쟁의 심각한 전 세계적인 타격이 입을 것 같은 아주 큰 경제적인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종목은 계속 왔다 갔다 조금씩 움직이면서 계속 상승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종목들 편안하게 카카오 네이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시면 좋겠고 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갑자기 3, 4% 급락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항상 기회는 오니까 느긋하게 기다리시다가 그 포인트 맞추셔서 꼭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소부장 이야기 해볼게요. 정부가 소부장 2.0 전략 추진한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소부장 관련주는 얼마나 상승할 거로 보시나요? 네, 관련주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뭘 사야 될지 내 거는 관련주인가 정부 정책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을까? 바이오도 소부장 관련주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본 이후에 어떤 정책들 나와주면서 일본이 사실 국내의 그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 걸어주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국내 기업들 삼성과 함께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준비해 봤는데요. 불화수소랑 그다음에 감광액이랑 그다음에 플로린 폴리이미드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이 아무래도 정책적인 이슈 맞춰서 국가적으로 미는 삼성과 하이닉스 쪽에서 밀어주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한번 좀 볼게요. 자, 우선 그 불화수소 관련 종목을 볼 텐데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입니다. 네, 지금 뭐 정지되어 있는 것은 나쁜 이슈는 아니고요.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이고 분할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주가가 계속적인 우상승을 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포인트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과감한 매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향후 커지는 종목이에요. 그렇다 보니 역시나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해서 이 전가로 올려놔서 아직은 상승이 안 나왔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대에서 충분히 많은 상승이 있었고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들어가셔서 뭐 9,000원 이상까지 흐름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고요. 자,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인데요. 관련 탑픽 종목을 좀 보자면 동진 세미캠이 많이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 상당히 조금 이슈가 많이 되면서 주가가 요즘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 검색해 보시면은 와 이렇게 많이 올랐나 하고 싶으실 정도로 따라가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종목 다 좋은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 흐름은 나옵니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보실 건 아니고 천천히 조정 이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차트를 좀 잡아주신다면 현재 구간대에서 사실 너무 접근하기는 힘들어요. 조정이 나온다면은 한 2만 원, 2만 3천 원 정도 구간대가 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올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현재 구간대 따라가시는 것은 절대 비추입니다. 종목 항상 하락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락의 자리가 있었고요. 큰 폭의 하락의 자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오늘 시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서 꼭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그건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린 폴리이미드 관련 탑픽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자면 이 종목은 요즘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PI 첨단 소재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가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종목은 정말 좋은 것 같아. 회사를 보니까 회사가 더 성장할 것 같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 2분기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기대감이 좀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인양행은 사실 너무 많이 좀 급등을 하긴 했어요. 요즘 들어서 주가 포인트가 10,000원 이상까지 올라간 이후에 조정폭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매수를 더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매도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성장성은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는 모습이 현재까지의 지표들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시면서 큰 폭의 조정을 이용한 매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다음 주 화요일에 잠정치 실적 발표를 하는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시장 기대감을 이끌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IT 관련주들에 대한 포커스가 조금은 어떻게 집중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던 불화수소나 포토레지스트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IT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좀 눈에 띄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움직일 거예요.
그다음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 바이오 관련해서 좀 상당히 저는 봐야 되는데 제가 진짜 주목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이오랑 제조업이랑 이렇게 합쳐진 이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종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여러 종목이 있지만 한국알코올이라는 좀 종목을 좀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국알코올 뭐 만드는 회사예요? 그냥 알코올 회사입니다. 여러분 손세정제 어딜 가나 다 있죠? 그렇죠? 어디 가도 다 퍼져 있어요. 진짜 다 있습니다. 뭐 집에서 다 쓰시잖아요. 아마 한국알코올의 제품을 한 번은 써보셨을 겁니다. 2분기 코로나 맞춰서 정말 많은 수혜를 거뒀어요. 매출이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이 한국알코올이 소독제를 만들고 쭉 가는데 장사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엄청 실적이 좋습니다. 정말 많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3천억 정도의 실적을 보여줬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1분기에 벌써 1천억 가까이 했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330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 160억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손소독제 못 샀던 시기 아시죠? 2분기입니다. 약국에서 못 팔 정도로 물건이 부족했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본다면 2분기 실적은 더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젠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 자체가 예방하는 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세균이 없다, 코로나가 완전 종식됐다 하더라도 항상 사용하게 되는 그런 제품이 돼버린 거예요. 어딜 가도. 그러니 매출이 여기서 하나 레벨업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주가가 계속 어떻게 해요? 우상향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분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재밌는 점은 이 회사가 사실 CB나 증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배당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오늘 좀 많이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추가적으로 성장을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좀 보시고 조정 나올 때 대응하시면 좋은 종목이 아닐까 해서 잠깐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